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결승전 최종국 보내드립니다. 송태공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정환 구단이 우승 3차례로 횟수를 늘려갈지 아니면 윤준상 구단이 첫 우승을 차지할지 오늘 한 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복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1, 2구 어떻게 흘러갔나요? 네, 예상했던 대로 서로의 기풍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윤준상 구단의 공격 그리고 박정환 구단의 타격. 1국 같은 경우는 윤준상 구단의 두터움이 후반에 힘을 발휘한 바둑이었고 2국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초반에 잘 풀렸어요. 하지만 중반전에 약간 삐끗하면서 윤준상 구단이 2국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닌가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다시 한번 역전되면서 결국 결승 최종국까지 왔습니다. 네, 결국 이 마지막 대국까지 왔는데요. 오늘 선수들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네. 어떤 각오로 임할지 먼저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입니다.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국에서 박정환 구단의 승리로 우승컵의 향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기사 모두 이번에 실수를 보완해서 오겠다 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먼저 윤준상 구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국 참 공격적인 대국이었는데요. 3국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3국도 좀 공격적으로 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2국에서는 수익기적인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좀 수익기에서 좀 집중력을 높이려고 좀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윤준상 구단 좋은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맥심배가 참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맥심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맥심배에서 사실 많은 강자들이랑 두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또 자신감도 얻고 또 기세를 탄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또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말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네. 참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우리 바둑 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둑 공부하는 팁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바둑 공부하는 팁은 어떤 모든 분야도 좀 다 즐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구경 이렇게 바둑 구경하는 것도 그렇고 두는 것도 그렇고 즐기면서 하시면 많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번 2국에서 공개 해설이었는데요. 네, 사실 제 팬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좋은 바둑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환 구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정환 구단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일단 좀 컨디션 관리에 많이 집중했고요. 상대방 기풍을 좀 연구해서 그거에 맞는 바둑을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또 맥심배 처음 개막할 때 우리 박정환 구단이 여성 팬 많이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맥심배 끝나는 지금 어떤가요, 상황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오늘 대국을 멋지게 승리한다면은 좋은 또 처음에 말했던 그거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팬분들 박정환 구단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을 끝으로 진짜 맥심배가 끝이 나는데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바둑 공부하는 꿀팁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프로 시합하는 바둑 TV를 열심히 보신다면은 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둑은 참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늘 우리 곁을 지켰는데요. 조선의 형군이었던 정조대왕이 세상사 승패를 다루는 일 마치 한 판의 바둑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둑 스타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과 비슷한가요? 그럼 지금까지 맥심 커피배 리포터 안수민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듣고 있으니까요.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최종국인데도 불구하고 네.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네, 괜히 제가 더 떨리네요. 네. 네, 박정환 구단이 이 윤준상 구단의 기풍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워낙 윤준상 구단이 네. 뭐 극단적인 좀 공격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피하려고 많이 연구를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대로 윤준상 구단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계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네. 했는데요. 뭐 윤준상 구단은 워낙 이제 강점이 뚜렷한 기사이기 때문에 뭐 박정환 구단의 기풍에 맞춰서 변화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더 극대화하는 게 승률이 높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국도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먼저 대회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8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자, 올해 대회도 24명의 입신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2명, 최후의 2인이 남았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 윤준상 구단과 박정환 구단 드디어 마지막 대국입니다. 늘 그랬듯이 3국 예상 좀 해주셔야겠죠? 네. 일단 결승 2국이 끝나고 지금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고 두 기사 모두 이 결승 최종국을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공부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한 판을 앞두고는 상대 기보나 이제 상대 스타일 연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상대가 좋아하는 포석을 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끌려는 그런 뭐 눈치 싸움, 기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잔잔하게 두 기사 이 눈치 싸움을 할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최종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서로 약한 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건지 누가 유리한 싸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곧 내려놓을 때 일본 수가 나는데요.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윤준상 구단이 팩감을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은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예. 지금 뭐 대책이 없습니다. 돌을 걷었습니다. 네. 제18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전 최종국입니다. 윤준상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자, 오늘 3국은 윤준상 구단의 흑번, 박정환 구단의 100번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42개월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있는 윤준상 구단. 자, 이번 대회 정말 남다른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부진에 빠져 있다가 자신감을 또 얻게 해준 대회죠. 네, 작년 한 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정말 뭐 윤준상 구단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발판이 바로 맥심커피배였습니다. 생각 시간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국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첫 수를 올려놓았네요.
박정환 구단은 42개월 연속 1위를 지키고 있고 윤준상 구단 랭킹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최근에 한국에서 펼쳐지는 시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랭킹 상승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5월 랭킹에서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이면서 51점, 1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3계단 올랐고요. 지금 착수가 굉장히 빠르네요. 뭐 서로 초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네. 뭐 흙을 잡는다면, 내가 백을 잡는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당연히 네. 많이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1, 2국의 결과는 모두 흙 불계승이었습니다. 오늘 3국에서도 흑번 필승 이어질지, 그리고 또 이 3번기 승부는 그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2국에서 승리를 거둔 쪽이 유리하다. 네,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네. 선수들은 사실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리고 흑번 필승, 뭐 백번 필승, 그러니까 서로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요. 아. 예를 들어 흑번 필승인데 윤준상 구단 같은 경우는 내가 흑을 잡았다,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100번을 잡은 박정환 구단 쪽에서는 오히려 흑번을 잡은 기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신경 쓰일 거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쪽으로 승부사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뭐 징크스, 물론 이제 저희처럼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하지만 네. 선수들은 어지간하면 신경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신경 안 쓰려고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그 안수민 리포터가 박정환 구단이 과연 저녁 식사를 네. 뭘 하고 왔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전에는 좀 속이 편한 네.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왔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오늘 박정환 구단과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끝나고 저희가 한번 물어보죠. 네. 항상 물어보던 질문들을 안 했어요. 오늘은 네. 보면. 네. 뭐 보나마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할 테고. 네. 윤준상 구단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뭐 우하기에서 많이 나오는 정석 중에 하나죠. 뭐 백이 쉽게 둔다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은 뭐 서로 아주 쉬운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석을 단지 수수만 외우기보다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여기다 두는지. 그래서 정석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실력이 사실 좀 약할 때는 네. 정석을 수순을 외울 수밖에 없고 네. 점점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사실 정석 수순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자신이 대충 따라가다 생각으로 따라가다 보면 정석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정석을 외운 다음에 나중에 다 잊어버린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잊어버려도 시간이 충분한 바둑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정석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알고 흐름을 알기 때문에. 네. 이 한 칸 뛰는 것도 쉬운 정석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정석은 백이 아까 전에 이곳을 붙이는 거나 여기를 한 칸 뛰는 건 백이 깔끔하게 우하기, 귀를 차지하고 흙은 양쪽 변을 차지한다. 네. 수순이 조금씩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기본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흙이 좀 백도를 그냥 살려주긴 싫다. 네. 이곳을 막혀서 실리를 내어주면서 살려주긴 싫다 해서 밀고 들어가는 건 우변 쪽을 다가왔을 때 뛰어나가면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그걸 방비하고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사실 흙의 모양이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백을 과연 공격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모양이 됩니다. 차단을 하긴 했지만 차단하는 과정이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두점머리 맞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네. 내가 그냥 먼저 두점머리를 헤딩하는 꼴이 되니까 네. 좋은 모양은 아니죠. 아, 여기서 손을 돌릴 수도 있나요? 네, 최근에는 이제 흑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두기 때문에 네. 정석만 놓고 본다면 이 양쪽 변을 차지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이 손을 빼서 아. 뭐 이런 데로 이제 좀 큰 곳을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흑이 결정을 지어놓지 않고 그냥 아예 다른 곳을 둡니다. 네. 선수를 뽑기 위해서 자, 여기서 손을 돌렸고요. 그러면 백이 처음에 붙였을 때요. 붙이면 젖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젖히는 그렇죠. 정석은 아예 없어진 건가요, 뭔가요? 아니요. 지금도 뭐 끊어가는 쪽으로 젖히는 거나 아래쪽으로 젖히는 거 상황에 따라서 두어지긴 합니다. 아, 정석이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는 게 최신 유행 정석이군요. 네. 그렇죠. 언제부턴가는 낮은 협공하고 나서는 거의 뭐 두 칸이 당연시하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네. 최근에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프로의 바둑을 보고 있으면 이 정석이 또 변하게 되는 이유가 다양한데요. 예전에는 정석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봤을 땐 또 어느 쪽이 분리해서 정석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수가 연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정석처럼 유행이 돌고 도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뭐 정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개념 자체가 확 바뀌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뭐 최근에야 워낙 뭐 인공지능의 영향 때문에 정석 개념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네. 정석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그 모양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서 만든 모양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흑이 좋다고 생각했던 정석이 뭐 백이 이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지간하면 힘들거든요. 하지만 유행은 굉장히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좀 안 두어졌던 포석이나 정석이 그 시대의 1인자가 굉장히 그런 수법을 많이 들고 나오면 아 이것도 할 만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두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초반에 보신 이 두 칸 높은 구침만 보셔도 올해 전까지는 이 두 칸 높은 구침은 좀 이벤트 대국이나 네. 좀 실험적인 바둑을 줄 때 뭐 이럴 때나 가끔 나왔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실제로 사람은 아니지만 바둑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알파고가 계속 두니까 막상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둬야 맞나? 라고 생각하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두잖아요. 지금. 네. 예전에는 이 소목에서 붙일 때 날일자 또는 누목자 뭐 이 정도의 수가 보편적이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렇게 두 칸 높게 굳히는 게 더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흑번일 때는 그렇습니다. 네. 백번일 때는 또 저거를 쓰지 않아요. 근데 그 흑과 백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 나중에 이제 덤을 내야 하는 흑 쪽이 네. 모든 초반, 중반 수법을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투가 펼쳐졌을 시에는 먼저 시작하는 쪽이 유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두어가고 백 쪽에서는 최대한 이제 좀 타협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후반전으로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덤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두는군요. 지금 이 우변에서 진행되는 수수는 아예 처음 나오는 그런 진행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손을 빼는 바둑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백이 세 칸으로 이렇게 협공이라고 해야 될지 갈라침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두는 것도 자주 나오진 않고 그리고 보통 흑이 손을 뺐을 때는 뭐 이곳을 두던 이곳을 두던 일단은 계속해서 손을 뺄 경우가 많거든요. 윤유상 구단은 뭐 딱히 다른 곳을 먼저 둬도 그렇게까지 뭐 두고 싶은 곳이 없다. 백이 이 자리를 와서 흑 한 점을 사실상 제압하게 되면은 집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곳을 먼저 빠져나온 이후에 생각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 백돌 양쪽을 가른다고 했을 때 이 우하귀의 백돌은 공격당할 말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뭐 공격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더 밀고 네. 날일자 정도 하는 게 이제 무난하거든요. 네. 흙이 모양으로만 본다면 뭐 이런 정도로 지켜줘야 되는데 백이 막으면 살아있고 흙이 네. 먼저 준다고 해도 그냥 뭐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뭐 네. 넘어가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백의 우아기 돌이 곤마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격을 노릴 수 없다면 굳이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백돌을 건드려줄 필요가 있나요? 윤유상 구단의 생각은 이제 백이 먼저 둬서 모양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미연에 좀 방지를 했다. 네. 그렇게 이제 다가가는 거죠. 개념 자체를. 지금의 수순 자체가 무조건 뭐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맞다라고 네. 판단하기 어렵지만 윤유상 구단의 생각은 백 모양이 커지는 거를 먼저 막아놓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둔다면은 그냥 한 칸으로 벌리는 것과 실전에서 윤준상 구단이 이렇게 어깨 짚은 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수요? 네, 이수로 그냥 평범하게 한 칸으로 벌려서 이곳이요. 지금 이곳에 돌이 없죠. 이렇게 네. 두게 된다면 백이 하나 이제 들여다보고 한 칸을 뛰던지 두 칸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일단 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돌을 가볍게 보고 지금은 윤유상 구단이 이 한 점을 안 살려도 돼요. 그냥 이러고 손을 빼도 되고 중앙 쪽을 막아가도 돼요. 이 한 점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돌을 그냥 평범하게 살려 나오면은 돌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네. 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 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나오는 것이 네. 뭔가 이제 다음 수순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 있죠. 윤준상 구단, 자, 맥심 커피배에서 박정환 구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맥심 커피비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패했었죠. 하지만 윤유상 구단, 박정환 구단에게 상대전적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 2012년, 2013년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고 있는 박정환 구단. 지금 윤준상 구단이 이렇게 입구자로 교환을 시킨 거 보면은 연결을 안 시키려는 뜻인 것 같네요. 아니요. 여기서 차단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차단하려면 막아야 되는데 네, 당장 나와서 끊기만 해도 네, 흙이 나갈 수는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수순을 좀 잘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예를 들어 교환시켜 놓고 나가면 나갈 수는 있지만 뭐 싸우는 자세가 그렇게 뭐 흙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하변 쪽이 지금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백이 막아서 살기만 하더라도 흙의 모양이 좋다라는 느낌이 없고요. 이곳을 막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해놓고 지금 손을 아마도 돌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를 백이 이 교환이 없었을 시에 이곳을 나오면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게 흙이 조금 더 모양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환 자체가 득이다 이렇게 봤을 것 같고요. 이러고 손을 돌리겠다는 뜻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손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막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한 칸이나 날일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백이 뭐 넘어가거나 이곳을 둔다면 당연히 교환을 할 거예요. 근데 이곳을 두면은 백도 아마도 나갈 것 같거든요. 나가게 되었을 때 과연 이 교환이 당장 뭐 득인가? 라고 보면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 교환이 득일 이유가 있을까? 나와서 끊는 건 방비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흙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예 이곳을 막아가면서 세력을 쌓을 수도 있는 곳을 네. 그냥 뚫리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득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준상 구단 생각 시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자, 지금 우변의 백돌과 우하귀의 백돌은 이제 강한 돌이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이 우측의 흙이 꼬부리는 수, 힘이 있는 수인가요? 이 수는 뭐 언제 둬도 한 수의 가치는 있어요. 근데 뭐 선수 보통 이런 곳이 어느 정도는 이제 선수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선수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윤준상 구단이 고민하는 거는 좌상기 쪽으로 둘 것인지 걸치는 것도 지금 양쪽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둬도 한 판의 바둑이지만 어느 쪽이 좀 내 스타일에 맞나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 스타일로 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착실하게 실리를 차지하는 네. 이런 정석을 두지 않을까. 아니면은 박정환 구단이 좀 윤준상 구단을 좀 의식한 정석을 선택한다면 그냥 입구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로만 보면은 이게 좀 더 간명하고 깔끔해요. 근데 일단은 좀 포위를 당하기 때문에 왠지 윤준상 구단의 기풍하고는 잘 맞는 정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뭔가 상대를 두텁게 해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박정환 구단의 사실 원래 기풍으로 보면은 이게 더 어울리긴 해요. 선수로 깔끔하게 실리하고 네. 상대 모양 커지면 타겟. 타겟. 네. 네. 그렇네요. 일단 윤준상 구단이 굉장히 이제 좀 뭔가 공격적으로 두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두면서 뭐 곤마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자, 또 다른 귀를 걸쳐갑니다. 네, 정석으로 보면 이곳까지가 이제 정석으로 되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흙의 경우는 그냥 날일자 걸치고 이런 식으로 둬서 좌변 쪽 모양을 키워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랬을 시에 이제 백이 두는 수법이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상변 쪽 침입과 좌변 쪽 침입을 이제 엿보게 되는데 흙은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 버티겠다, 싸우겠다 이제 그런 작전이죠. 박정환 구단은 오늘 작전이 그냥 철저하게 최소한 엷은 돌은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작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리도 참 두터운 자리죠. 지금까지의 모든 수법은 네. 뭐 흑이나 백이나 서로 이상한 수법이 하나도 없고 그냥 네. 다 그렇게 둘 수도 있겠구나 이런 수법들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부는 5대 5입니다. 하지만 이 포석을 놓고 예를 들어 이제 기사들에게 흑 잡을래 백 잡을래 하면은 제 생각에는 백이 많을 것 같아요. 30초.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셋. 지금 보면은 넷, 다섯, 일단 공격 당할 돌이 없죠 일곱. 백이. 여덟, 단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흑이 실리가 많아 보이나요? 발빠르게 모양을 만들어가긴 했는데 확정가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운영하는 면에서 흑이 좀 상대가 엷은 돌도 없고 네. 내가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넓게 둬놨기 때문에 모양이 커질 수는 있지만 보통 또 특히나 이제 속기바둑에서는 공격하는 걸 좀 꺼려하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백쪽이 왠지 이 바둑은 두기 편하다 그냥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네. 바둑이. 왜냐하면 이게 또 윤준상 구단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박정환 구단이 날일자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자 이 윤준상 구단이 손을 빼고 하변으로 향했는데요. 저런 자리
대세점 아닌가요? 모자 씌우면요. 이 자리요. 네. 이 자리 뭐 당연히 대세점이죠. 대세점인데 네. 이렇게 두면은 뭐 자연스럽게 2칸 정도 뛰면서 어느 정도 연결하면서 이제 하변 쪽 모양을 키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환 구단도 이곳을 둬서 만약에 흙이 이런 곳을 받는다면 그때 씌우고 네. 한 칸을 뛴다면 들어가겠다. 이 돌이 오히려 이제는 흙이 답답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윤준상 구단의 이 수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 네. 여기 날을 짤 때 가장 기본적인 수는 여기나 여기로 중앙 쪽을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중앙 쪽 받으면 백이 자연스럽게 하변 쪽을 다가오면서 이 부분의 집을, 이 부분의 모양을 견제하면서 백의 모양이 또 넓어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좀 재미없는 바둑, 그런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윤준상 구단이 약간은 좀 과감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윤준상 구단 초읽기 1회를 사용을 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열. 네.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또 사용을 하네요. 글쎄요. 지금은 뭐 사실 네. 어딜 둬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요. 하변도 상대의 다음 수가 뻔히 보이고 네. 중앙도 이곳이나 이곳으로 상대의 다음 수가 거의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맞는지도 사실 저도 지금 감이 전혀 안 와요. 제가 흙으로 그런가요? 둔다고 해도 뭐 어디 둬야 될지 둘 다 둘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네. 둘 다 사실 딱히 마음에 들어서 두는 착점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여덟. 중앙은 정말 백한테 당하면 완전히 포위 아닌가요? 그렇다고 이게 뭐 바로 잡힌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드니까요. 굉장히 네. 좀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뭐 잡힐까라는 생각은 또 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른 초반에 초읽기 2번은 좀 아픕니다. 그렇네요. 예. 아깝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초읽기를 하나 사용은 몰라도 2개 사용해요. 특히나 마지막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데 네. 너무 극초반에 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 초반 포석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두텁게 판을 운영해 가고 있고요. 윤준상 구단 발빠르게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입신 중에 입신을 가리는 마지막 한 판입니다.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최종국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정환 구단도 곧 초읽기에 들어가겠네요. 자, 역시 예상대로 박정환 구단은 하변으로 향했고요. 지금 하변 쪽을 들어오고 윤준상 구단이 우하기를 밀고 들어가면서 우하기는 뭐 어느 정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백에 이제 그냥 가장 간명한 행만은 한 칸 뛰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기대기 전법으로 하변 쪽을 압박하는 이런 수법이 가장 간명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둔다든지 모든 수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은 이제 받으면 끊는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곳으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넘어간다면 모양이 굉장히 두텁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손을 빼면은 잡히진 않지만 끝내기로 또 워낙 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흑이 반발할 수는 없나요? 반발을 생각해 보겠죠.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면은 그냥 여길 둬서, 근데 이게 또 이곳을 두면은 이 부분이 조금 기분이 나쁘고, 중앙을 지키자니 여기도 또 맛이 좀 나쁘네요.
치바다도 잡으러 갈 수가 없나요?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여섯, 패가 되죠 이제. 여덟, 그냥 늘어서 두텁게. 네. 지금은 이 붙이는 수는 조금 그 욕심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우아기를 깔끔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깔끔한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냥 이곳을 막을 수도 있겠어요. 막아서 차단. 30초. 윤주상, 둘, 박정환 구단이 늘은 걸로 넷, 붙이지 말고 먼저 젖혀가서 일곱, 순서를 바꾼다면 다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처음에 늘은 수로요. 네. 이수로 이곳이요. 네. 이곳을 둬도 어차피 반발할 것 같아요. 상황상은. 그때 차단하면 그래도 귀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아까 전에도 맛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여기 단수 치면은 똑같나요? 뭐 그렇게 깔끔한 모양은 아니에요. 이것 역시. 예를 들어 이곳이 따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지막.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둘, 셋, 하면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다섯, 지금 박정환 구단 생각은 네. 이 우아기와의 무슨 그 바꿔치기는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냥 하변 모양을 원래 흙이 이곳을 벌렸잖아요. 네. 그곳을 그냥 내가 먼저 눌러놨다. 견제를 했다. 그냥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지금 진행은 안 됐지만 뭐 언제든지 이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하변은 서로 별거 없는 자리. 6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상귀가 모양이 예를 들어 흙이 이런 자리가 와서 더 모양이 커지기 전에 지금은 흙이 크게 잡으러 가기에는 맛이 너무 나빠요. 거의 뭐 수가 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기에도 젖히고 이곳 둬서 단수 치면 패가 되고 잡으러 가면은 또 옆구리 갖다 붙이면은 이것도 수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흙으로 하여금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이곳으로 두 개 만든 다음에 아홉, 나중에 이제 젖히고 뭐 단수라든지 늘어서 네. 이런 식으로 우변 쪽 끝내기를 남겨놓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차렷으로 지킨 걸로 한 칸만 좁혔다면은 이수를 당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곳이요. 네. 이 붙이는 수는 안 당해도 그래도 막상 이런데 옆에서 갖다 붙이면 어느 정도 활용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흙의 경우는 이런 자리를 가서 이 백을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돌이 하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곳을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하나라도 가깝게 있어야 백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압박하기 때문에 뒤로 가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로 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날일자구 침에서 백이 침입했는데 그냥 입구자로 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물론 그렇게 말한다면 눈목자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둔 거랑 뭐 똑같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네.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윤준상 구단다운 정말 뭐 단단한 수가 나왔네요. 지금은 일단 상변 쪽을 두긴 둬야 돼요. 안 두면 이곳을 당해서 물론 한 칸 정도 뛴다면은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백의 모양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어깨를 짚으면서 행마하는 게 보통인데 윤준상 구단 생각은 어깨를 짚었을 시에는 백이 흙이 여기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들어오면서 전투가 펼쳐졌을 때 네. 나중에 여섯, 백의 날일자 부분 끊어가는 데 있어서 힘이 좀 약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때를 좀 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의 생각은 아무래도 여길 뒀다라는 것은 이곳을 오겠다는 뜻 같은데 네. 중앙 쪽 나가면서 뭔가 전투가 펼쳐졌을 때는 돌이 조금이라도 단단해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이런 장면은 좀 수순이 진행돼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진짜 나은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백의 돌들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마지막 오히려 이 돌이 그냥 가볍게 있는 게 더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넷, 다섯, 지금의 수보다는 앞으로의 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박정환 구단이 좌변 갈라간 상황인데요. 윤준상 구단이 중앙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붙여서 빠진다면은 그래도 연결을 할 수 있진 않나요? 아, 이렇게요? 네. 이거는 연결은 가능해요. 연결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흙이 모든 흙 돌들이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모양을 크게 펼쳐놨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이러고 뭐 중앙을 이렇게 나오게 네. 된다 보면은 넷, 전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덤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 그런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변 어지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 갈라놓은 수를 두고 이제는 또 반대쪽으로 침입을 하네요. 보통은 이제 이곳 들어갈 때는 끼우는 수가 성립을 해야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축이 네. 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보면은 음, 이곳이 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백 쪽에서 끼우는 수가 만만치가 일곱. 않습니다. 여덟, 아홉, 키우는 수가 안 된다면은 그냥 가만히 늘어둬야 되나요? 제가 볼 땐 이러고 이곳을 하나 나갈 것 같아요. 나가면 거의 이제 한 칸 뜰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백 입장에서 반대로 이 축이 흙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돌이 없으면 지금 혹시 이 돌이 없어도 이 돌이 없어도 당장 축이 아니네요. 절묘하게 이 돌 때문에. 둘, 백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싸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네. 나가게 되면은 여덟, 아홉, 백이 이 정도는 지금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아. 놓고 보면은 누가 위험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네. 구단의 수익기는 축이 아니다. 네. 축이 아니고 그렇다면 흙이 뭐 늘어서 싸우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챙겨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기분이 괜찮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축관계도 있으니까 흙이 굳이 한 점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수를 쳐서 연결을 시켜놓고 중앙으로 향하면 안 되나요? 이 진행은 어지간해서는 안 둘 거예요. 그리고 한 점을 제압하면 이거는 네. 거의 뭐 바로 패를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엄청나게 큰 패인데 패 네. 들어가고 이런 데 쓰면은 이건 흙이 너무 곤란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후수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이 진행은 아마 두 선수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이 모양 자체가 네. 워낙 좋고 그리고 중앙이 두터워진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 우중앙에 떠 있는 흙돌이 넓어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마 수익기를 아.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결승 3번기 최종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뿅!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실시간 시청자 팝업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퀴즈인데요. 문제를 확인하신 뒤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문제의 정답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다시 대국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종곡인 만큼 오늘 시청자 퀴즈 승자 맞추기 퀴즈입니다. 이 문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정말 뭐 최종곡이기 때문에 네. 일곱, 네, 역시 연결하는 그 네. 그림은 없었고요.
이 바둑 들어서 처음으로 두 선수가 돌이 부딪히면서 네. 전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백도 먼저 이 좌상 쪽에 있는 흑도를 차단하고 이을 시간이 있나요? 30초. 미는 교환을 할 시간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하려면 끼우기 전에 했어야 돼요. 지금은 이미 이곳까지 돌이 왔기 때문에 네. 백이 밀고 또 여길 둬도 그냥 흑이 넘어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밀어놓고 이 교환을 해 놓으려면은 네. 끼우기 전에 했어야 돼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그냥 끼웠다는 것은 어차피 네. 축이 안 되니까 이 교환 없이도 싸울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준상 구단이 101점을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서 그러니까 아. 서로 한 점 제압하고 중앙 쪽을 그냥 싸우겠다 이런 뜻이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모양으로는 그냥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아홉, 왜 여길 늘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단수 치는 건 일단 당장 나갔을 때 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응수가 어려워요. 그리고 밀어놓고 뭔가 행말하기에는 정말 너무 두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두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아주 강력한 맛이 있는데 그 네. 어기를 그냥 내가 둬서 없애주는 꼴이기 때문에 진짜 어지간하면 두기 싫거든요. 둬서는 안 되는 수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늘어놓고 셋, 넷, 이 수익기는 여섯,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박정환 구단 네. 여기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제 자세를 펼치면서 끊는 것과 만약에 이제 흑이 좌변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너무 고맙죠. 좌변을 주면서 중앙 쪽을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흑이 말이 안 됩니다. 자, 벽을 쌓으면서 호시탐탐 좌변을 노리고 있고요. 흑도 마지막. 계속 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둘, 백에게 오히려 셋, 흐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섯, 느는 게 더 나을 것 여섯.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조금 고민을 했던 것 네. 같은데 모양상은 젖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젖혔고요. 백은 일단 처음에 이곳을 두기 위해서 민 거예요. 일단은 네. (30초) 하나, 둘, 여기서 과연 네. 윤준상 구단이 어떤 수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양으로 볼 때는 조금 괴로운 전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역시나 이곳을 나와서 뭐 끊는다든지 하는 거는 점점 흑이 네. 부담이 커지거든요. 네 돌도 다치거든요. 네, 그렇다고 중앙을 지키기에는 그냥 솔직하게 백이 딱 차단을 해버리면은 마지막 하나, 둘, 흑이 잡힐 확률이 더 넷, 높아 보여요, 수상전이. 여섯, 그렇다고 흑이 여기를 뭐 나래자리에서 넘어간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네. 끊어가면은 물론 뭐 계속 어려운 전투가 되겠지만 네. 일단 딱 보기에도 모양이 굉장히 사납잖아요. 저 모양이 빈상각이 되면서 그 다음에 네. 축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주도권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백쪽이 조금 기분 좋은 전투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젖힌 거로는 그냥 하나, 느는 게 둘, 셋,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워낙 어려운 전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백은 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백이 기분이 좋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백은 단순히 여기만 지금 부담이 돼요. 네. 근데 흑은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돌도 엮여질 수가 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부담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봐야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우선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빈삼각으로 나와서 이 옆쪽에 백석점을 노릴 수는 없나요? 여기까 이곳이나 이런 네. 데까지 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젖혀서 당장은 별거 없습니다. 끊어도 밑으로 젖히면은
흑에 그 다음 응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여기 단수도 선수고 느는 것도 선수고 다 선수기 때문에 당장은 별거 없어요. 30초. 아까 하나, 보여주셨던 귀로 셋, 붙이고 젖히는 수는 넷, 지금은 다섯, 되지 않는 건가요? 아 지금은 전투 자체가 네. 여덟, 워낙 급박해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붙이면 백이 그냥 연결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박정환 구단도 처음으로 초읽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양으로만 본다면 한 칸 정도 뛰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해도 당장 이 돌이 뭐 축장문이 되진 않고 이거 백의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이 돌이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둘,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단단하게 지킨 것 같네요. 네, 조금 더 이게 단단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지킨 이유 있을 것 같은데 좌변에 뭐 맛이 있나요? 백이 젖혔을 때 흑은 어떻게 봤나요? 젖히면 뭐 일단은 끊어야 될 텐데 이제 느는 거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늘어서 네. 막으면은 넘어가서 네. 이거는 당장 수가 났죠.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 이제 단수 치고 차단하면은 이제 수상전이 흑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네. 이 젖히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백도 당장은 곤란해요. 당장은 이 술은 백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자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백은 저 수법을 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는 지금 먼저 띄워놓고 뭔가 진행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중앙을 뜰 것 같네요. 넷, 네, 자체로도 다섯, 모양상 굉장히 여섯, 좋은 자리고 네. 일곱, 여덟, 아홉, 아, 더 강하게 네. 거의 이수는 여기서 뭐 확실하게 좀 승기를 잡겠다. 네, 포인트를 올리겠다. 네. 그런 수법인데요. 박정환 구단 초반 굉장히 묵묵하게 단단하게 두었는데요.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여섯, 바둑 일곱, 힘과 여덟. 힘이 충돌하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상 구단, 힘하면 윤준상 구단인데요. 자, 과연 좌변의 전투는 어떻게 흘러갈지. 자, 윤준상 구단은 마지막 초읽기, 박정환 구단은 한 번 여유가 더 있습니다. 모양은 네. 하기 좀 안 좋아요. 하지만 백도 일단은 돌을 끌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전투가 뭐 타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진 않는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셋, 기분은 좋아 보이지만 다섯, 백도 여섯, 절대 뭐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여덟,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아홉. 되고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건 흑과 백 서로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이곳을 당해서 이 두 점을 잡히는 것도 워낙 아프기 때문에 흑은 네. 뭐 연결을 하는 게 보통으로 보이고 흑이 먼저 두더라도 백이 이 돌이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 쪽에서 씌운다고 해도 이곳을 나가고 젖히면은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하나, 백은 둘, 셋, 이곳을 네. 둔다면은 한 칸 다섯, 정도 뛰어서 여섯, 지금 막아가는 것도 여기 젖히고 젖히면은 이 한 점은 잡힐지 몰라도 백 자체가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돌이 하나가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네요. 당장은 뭐 백을 그렇게 바로 잡거나 그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항상 있는데 지금은 뭐 집으로 큰 손해를 보더라도 백은 무조건 연결을 할 것 같고요. 네. 윤주상 구단은 일단 좀 급수로 보이는 자리를 두면서 둘, 자연스럽게 셋, 이곳의 넷, 약점을 좀 없애고 싶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박정환 구단도 어지간해서는 이곳을 두기 싫은 거예요 지금.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젖히는 걸 노릴 수가 있으니까 교환을 최대한 안 하면서 중앙 쪽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젖히거나 치받아서 흙의 반발 수단은 없는 건가요? 이곳을 일단 치받을 때 하나, 백이 그냥 막아요. 네. 끊어야 될 때 나가면은 넷, 다섯, 잡으러 와야 되는데 네. 일곱, 흙이 양쪽이 더 아. 곤란해 보입니다. 지금은 흙이 여기 일단 약점은 노릴 수 있어요. 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약점을 노릴 수 있고 백 입장에서는 이 흙돌 중앙부터 연결된 이 중앙 흙돌 네. 2개 정도를 노리면서 둘 수가 있고요. 셋, 백도 네. 그냥 모양으로 볼 때는 여기나 뭐 이런 데를 좀 두텁게 두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네. 선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 이수도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젖히고 네. 늘면은 아까 전에 그냥 그대로 수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흙이 지금 여기를 받아야 된다. 이곳을 딱 붙이면은 네. 2점이 잡힌다고 봐야 돼요. 네. 요석인데요. 굉장히 깔끔한 수라고 일단 보이고 셋, 흙의 네. 경우는 이 젖히는 수를 두면 임시 방편이 되거든요. 여덟, 아홉, 아, 좌기부터요. 네. 일단은 흙이 뭔가 좀 괴로워 보이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백도 이 석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석점이요? 네. 근데 여기만 수가 나면은 바둑은 사실상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흙이 만약에 네. 당장은 잘 못 잡는데 어떤 상황이 돼서 이 석점을 잡더라도 하나, 이곳 젖혀서 수가 나는 순간 흙 넷, 좌변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섯,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뭐 귀의 실리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워낙 네. 큰 곳들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당연히 지금처럼 연결을 하는 게 정수로 보이고요. 임시 방편으로 이 좌상귀 흙이 젖혀놓고 그리고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시간이 없나요? 지금 받을지가 너무 의문입니다. 아, 네. 저는 무슨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은 네. 선수로 해놓고 좌기 전체를 이 젖혀서 아, 네. 네, 노리는 건 어떨지 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뭐 이 정도까지는 선수라고 봐야죠. 네. 늘어서 진행을 시킬 것 같고요. 과연 흙이 계속 들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이래놓고 흙도 여기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한 점 연결하는 것까지는 못 두나요? 근데 이곳을 줄 때 네. 일단 찝으면은 이으면은 후수고 네. 이곳을 둬야 되는데 둘, 셋, 이어지는 네. 순간 어차피 끊는 게 다섯, 있고 이 여섯, 교환은 일곱, 백이 나중에 흙을 압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러고 뭐 나간다면은 네. 흙이 먼저 둬도 과연 이 돌과 이 하변이 깔끔하게 연결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흙은 지금 괴롭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좌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젖히면 거의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둬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은 밑으로 젖혀서 흔히 말하는 좀 견디는 견디는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거는 뭐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안 되고 둘, 젖힐 셋, 때 이렇게 넷. 젖혀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흙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좌변은 버티고 다른 쪽에서 좀 더 먼저 공격을 해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뭐 네. 괴로운 상황이라 보이는 것도 당장 뭐 어딜 둬야 될지 감도 안 오고 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두면서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좀 손을 빼게 상대로 먼저 뭐 좀 마지막. 선택을 해라 아, 그런 수법을 둘 수도 있어요. 넷, 다섯, 일단은 흑이 굉장히 버텨야 되는 흐름입니다. 네. 여덟, 아홉, 신경이 글쎄요. 계속 쓰였군요. 네. 지키고. 거기를 사실상 그냥 버틴다는 건 너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버틴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우기는 건가요? 네, 좀 네. 백의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좌하기를 제압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둘, 중앙 셋, 쪽을 두는 넷, 것도 괜찮아 다섯,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여섯, 해도 일곱, 괜찮아 보여요. 여덟, 아홉, 네. 중앙부터 갑니다. 중앙 쪽을 잡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흙이 지금 곤란한 거 아니냐. 여기 일단 네. 어떻게 연결할래? 물어보고 나중에 뛰어서 그냥 전체를 다 공격하겠다. 아 이거는 백이 일단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 공격하다가 네. 흙이 뭐 기가 막히게 이쪽 저쪽 다 산다고 해도 또 다시 이제 이 두 점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윤준상 구단은 뭐 하변 모르겠다 그냥 네. 예. 뭐 알아서 해라. 계속 그런 수- 버티는 거죠. 네 그런 수라고 봐야 돼요. 네. 백의 경우는 글쎄요. 뭐 이런 거 하고 30초. 하나,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돌이. 지금 흙은 걸려 있는 게 많네요. 중앙, 하변, 상변. 바쁩니다. 아 지금은 일단 윤상 구단이 엄청난 위기예요. 네. 박주영 구단이 뭐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상 구단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갈까요? 공격과 수비의 장면입니다.